미래 목회 유형 연구 3주차 주제가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그것이 전통적 목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지난 2주차에 저희가 미래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을 줄 압니다. 그 관점 속에서 미래 사회의 핵심 변수들, 그것이 미치는 메가 트렌드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룰 것이고요. 이것이 전통적 목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미래의 메가 트렌드가 전통적인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GPT에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이겠죠. 전통적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는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전통적인 목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보면 디지털, 로봇 이런 쪽으로 보이고요. AI 보이고요. 또 고령화된 그런 한국 사람들, 그리고 다문화 사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주요 축들에 대해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때 다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축이 있다. 특별히 이 미래학과 선교학, 실천신학 이런 부분들은 관점을 형성하면서 배경이 될 것이고, 앞으로 주요 관심사는 대한민국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과 거기에 맞춰서 미래 목회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목회 유형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래형 목회 유형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는 그런 관점이 우리들의 수업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요 관심점은 아마 이쪽과 이쪽이 될 텐데, 오늘은 이쪽 대한민국 미래사회의 트렌드를 한번 훑어보고, 이것이 전통적인 목회, 여기서는 미래 목회를 연구하겠지만 전통적인 목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학이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소개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보여지는 미래학, 미래경영, 이주원 박사의 책을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안에는 미래를 향한 질문들이 5가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단어들이 생겨나는데, 미래를 예측, predict 할 수 있을까? 예측이라는 단어. 그리고 미래를 미리 알 수 있을까? know에 대한 단어. 그리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까? control이라는 단어.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influence라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까? create라는 단어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5가지 어떤 그 캐러거리,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캐러거리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런 미래를 향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50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 것, 그리고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는 20년, 30년, 50년 후 어떤 미래가 펼쳐지기를 원할까,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비전, 우리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고요. 피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건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대로 옮기기가 어려워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보면 미래 연구 부분들은 이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래 창조 부분은 경영의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례들 그리고 환경 분석 문제들을 다루고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과거 현재를 분석하는 작업, 여기서는 탐색 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예측 기법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형성하는 이런 대안, 비전, 전략을 염두에 둔 미래 설계를 하는 것, 설계 기법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틀거리, 미래가 이 정도 예측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냥 기다리는, 방치하는 이런 것은 아니겠죠. 저희가 어떤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그러면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노인들만 남는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미래 창조, 미래 경영 이 부분인데, 혁신과 관리 부분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연구 방법론 안에 집어넣고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 미래 경영 부분이 저희의 미래 목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사회가 그렇게 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영을 해야 될까, 어떤 목회를 디자인해야 될까, 이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 경영 부분이 중요한 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단계를 우리가 검토했었습니다. 요점만 정리하면, 첫 번째, 다양한 조사 방법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거기 그 데이터들 중에서 주요 변수를 선별하고 그 변수들의 관계를 설정해서 상호 영향을 이렇게 받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저렇게 받을 때는 저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것이 미래학의 주요 기법, 단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핵심 변수들을 정했다면 이 변수들이 어떤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영향의 결과 이런 사회가 될 거다, 이런 어떤 그 접근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들이 목회와 관련해서 미래 사회를 염두에 둘 때 어떤 변수들을 다루면 좋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 때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를 바꿨는데 숨은 그림 찾기,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놓고 이쪽에 핵심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유심히 보자.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세계관, 가치관, 삶의 양태를 변화시킬 것인데, 그 결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결과에 따라서 생태계 파괴, 또 가족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 직업의 변화 유형들이 생겨날 거다. 그리고 여성의 역할은 전통적인 역할보다 훨씬 더 다른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서 주목해 보는 것이고, 또 지방 소멸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이고, 이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준비되지 못한 낙오자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영성이 과연 이런 변화에 어떤 변수가 돼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 탈종교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 변수에서는 저 뒤로 밀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예, 이 다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그거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더 결정적인 어떤 타격을 줄 것이 이 다문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변화에
집어넣습니다. 뭐 글로컬이라는 단어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봤고요. 이것이 이번 학기에 다뤄질 핵심적인 변수들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주에도 통계청 자료를 정리하면서 초고령화의 심각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20년, 30년, 50년 후만 해도 50년 후에 어땠죠? 5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국민의 90%를 차지한다. 49세 미만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초고령화. 그것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느냐 봤더니 초저출산이 같이 가기 때문이다. 1세계조차도 출산율이 한 1.3명 이 정도 되는데 저는 0.75 뭐 이렇게 되니까 도무지 이 고령화 추세를 막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늦출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지금 우리가 눈에 목도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를 넘어서 AI 그리고 사이보그, 로봇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아까 얘기했듯이 초고령화, 초저출산이 만들어내는 노인들만 남은 세상에 이 다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 정책이 바뀌고 수많은 어떤 아시아권의, 중동권의 그리고 저 아프리카권의 다문화들이 들어올 겁니다. 시민권을 갖고 이제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갈 때에 이런 이질적인 또 종교적으로 봐도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런 그룹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옆에 살 때에 우리에게 충격이 크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명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어제 저녁에 박사과정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분 생각에 이 다문화를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 그죠? 그다음에 탈북자, 그리고 고려인 이런 부분들을 먼저 대거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분들도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사람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우리의 역사, 한민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는 제안을 했는데 너무도 저에게 충격적으로 이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저도 감신대에 한민족 연구소 소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민족 아까 얘기했던 탈북자는 통일시대를 염두에 두고 초선족은 우리 중국과 또 중국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려인은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 네트워크를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했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가 8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시 힘을 합치면 고령화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어떤 기본 틀을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다문화들을 받아들이면 조금 더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시죠. 저성장은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1세계도 그렇고요. 초고령화 프로세스가 훨씬 더 빠른 저희 대한민국은 이 부분을 경험하면서도 극복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체가 만들어내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관 또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깨질 거고요. 이런 새로운 어떤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포스트 모던, 한국형 포스트 모던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핵심 변화를 만들겠고요. 이런 결과 만들어지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농촌 시대, 또는 산업화 시대, 또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다문화와 초고령 사회, 또 초저출산, 초저성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세계관은 사뭇 다를 것이다. 그것이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학기에 우리가 관심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근면, 성실, 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들이 우리 MZ세대, 알파세대 중심으로 더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 사회 전반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삶의 양태도 훨씬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던 삶의 양태, 또 출근하고 퇴근했던 산업화 시대의 삶의 양태를 벗어나서 지금의 삶의 양태는 훨씬 다른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지구 전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했을 때 생태계 파괴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경험했고 지금 역대급 폭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 파괴는 더 심화될 거다. 가족의 변화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1인 가족 1천만 시대 이야기를 했었죠. 가족 형태가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고 특별히 동성애 가족 또 비혼 가족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회 구조도 변화되겠죠. 사람들의 조직 문화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직업 이야기는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없어질 직업 그러면서 거의 다 없어질 거다. 아니면 조금은 남지만 변화될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의 변화의 주제가 되겠고 또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산업화 시대에는 근육이 있는 남성의 역할이 더 강했어요. 반대로 지금 문화의 시대 또 어떤 그 두뇌를 쓰는 그런 시대에는 여성의 역할이 새로운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방 소멸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2075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2천만이 줄어요. 그러면 지방부터 빠지겠죠. 서울도 굉장히 약해질 겁니다. 이런 지방 소멸의 부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런 변화에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특별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산업화 시대를 이끌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만들었지만 이들이 AI에 준비되지 않고 또 다문화에 준비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에 낙오자가 될 확률이 훨씬 크죠. 이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이 되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관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 탈종교화, 탈기독교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또 학교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글쎄요 좀 왜곡된 형태로 환생이라든지 또 요괴인간이라든지 우주인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는 존재할지 몰라도 전통적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와는 거리가 멀 수 있는 그런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전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미래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관심점이 될 것이고요. 이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변수 하나하나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이런 관점 속에서 통합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첫 주에 우리가 다뤘듯이 이 전체가 움직여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섭리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죄성 또 인간의 어떤 그 두뇌를 통해서 바벨탑을 다시 쌓는 것이냐 하는 어떤 그 신학적 통찰, 성경적 관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질문하면서 가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축소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경영 영역에서 다뤄질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경영 부분을 만들고 또 실행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세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뭘까? 우리의 미션이 뭘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미셔널이라는 말은 사명 중심적인 이런 뜻이 되겠죠. 사명적인, 사명을 생각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셔널이라는 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요. 이 관점에서 미셔널 처치를 이야기했을 때 세 개념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었습니다. 이것이 20세기의 중요한 교회론의 어떤 결론이라고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교회의 이미지는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보지 말자, 조직으로 보지 말자, 사람들이 곧 교회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면 이들이 어떻게 연대해서 미래 사회를 경영해 나갈 수 있을까? 창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교회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손, 발, 또 저마다 역할들이 있어서 그 기능을 한다. 주님의 은사대로 기능을 한다는 거죠. Many members, one body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 시대 교회 안에 건물을 탈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 공동체를 만들고 또 자기의 어떤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강점과 능력들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경영에 동참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교회론에서 중요한 20세기의 결론은 커뮤니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건물, 제도, 조직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 이런 개념이었고요. 공동체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둥글게 앉아서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서로 간의 은사를 나눠주고 그 은사를 함께 쓰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공헌하는 그런 교회 이미지를 떠올려 가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최근에 이 공동체에 집중하는 것이 이 시대가 뿔뿔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갈등하고 있고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셨다는 거죠. 이 속성 가운데서 창조물이 나왔는데, 피조물이 나왔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런 이미지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의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동산은 인간의 죄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인인 인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게 되었다. 첫 주에 우리가 확인했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가 멸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첫 주에 살펴봤지만 각자 도생사회가 되었다. 서로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내 몫이라도 하자 해서 각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고받고 할까, 소위 따로 또 같이라는 생각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1인 가구 1000만 시대 이야기도 했었죠. 2024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41%, 전체 가족 수의 41%가 되는 1,002만이 넘는 그런 가족이 1인 가구다 하는 이야기를 확인했었습니다.
어떤 초고령 사회 속에서 인구 재앙이 덮친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확인했었죠. 이런 뿔뿔이 갈라져 있고 흩어져 있는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미션이 뭐냐는 그런 질문이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 회복 사역이 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교회가 먼저 공동체가 되고 다세대 사회를 실험하는 그러한 장이 되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한국 사회에 대안을 실험하는 그러한 장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좀 생각하면서 과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서를 다 드릴 테니까 거기에 과제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수업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메가 트렌드를 추가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양한 어떤 축들이 있을 텐데, 핵심 변수들이 여기에 어떤 것을 추가하면 좋을까 하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봤던 것은 그런 핵심 변수들인데, 여러분이 거기에 어떤 것을 추가하면 제 눈이 확 띄어질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1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메가 트렌드가 전통적 목회에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다 쓸 건 없지만 여러분의 눈에 확 띄어드는 이런 핵심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는 우리 전통적 목회에 이렇게 영향을 줄 거다. 이것을 한 4, 5개 정도 뽑아서 정리하시고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업 때 또 만나서 그룹 워크숍을 통해서 심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AI, 또 로봇, 또 초고령 사회, 다문화 사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미래의 트렌드들을 형성하고 있고 미래 사회를 만들 겁니다. 여기에 전통적인 교회만 가지고 응대할 수 있을까? 여기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여기 철조망을 만들고 이게 가시를 입혔네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세상과 담싸고 있는 전통 교회의 모습을 GPT가 아주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담을 헐고 건물을 해체하고 the people of God, the body of Christ, the communion 이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올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해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